장상윤 증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 문제 7월 20일 전화 통화 하시기 이전에 예. 영부인과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그 전에 4월이든가요? 한번 본 적은 있었고 장애인의 날 예, 때 그 외에는 전화 통화 한 적도 없으시고 네. 그 이후에는 한 적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기억해 보건데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 교육부 차관으로 그 있을 때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석이 되고 나서는 종종 하셨나 보네요. 수석이 되고 난 이후로도 거의 전화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 그럼 직접 예, 물론 만나서 이제 지시 기억이 받으셨나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럼 직접 만나서 지시 받으셨나요? 왕왕 그런 일이 영부인하고 있으셨겠죠? 사회수석 자리가 그렇게 만날 뭐 그럴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제 아니라고 관저나 이런 데 자르시는 건 보고를 아닌 거 가면 보니까. 이렇게 뵐 수는 있겠죠. 7월 20일에 통화를 처음으로 하신 건데 영부인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비서진에게 언제쯤 이제 전화가 오면은 좀 그렇죠. 받아달라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차관님의 비서진에게 누가 전화했습니까? 그거는 저도 그냥 보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영부인이 그 사람한테 했을 리는 없고요. 그죠? 아마도 영부인의 뭐 비서쯤 되는 누군가가 했겠죠. 그랬겠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번호가 영부인의 번호라는 걸 알고 전화를 받으신 거고요. 영부인의 번호를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전화가 올 거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받으셨겠죠. 저 모르는 번호나 뭐 이런 게 오면은 좀 받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희초 방문을 그날 17시 30분 경에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통화하셨어요? 예. 그러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에게 뭐 위로를 전하라든지 뭐 이런 아니 말씀인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서희초 서희초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서희초 그다음에 그 뭐 킬러 문항 또 저 사무국장 개편 그런 그 당시에 그 사회적 현안이 됐던 그 우크라이나 현안들 윤석열 장학금에 대해서도 물으셨죠?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고요? 예. 바로 며칠 전인데요. 그거는 전혀 대통령이 특별히 깜짝 순방까지 해가면서 윤석열이란 이름까지 딴 장학금이었는데 그거를 차관에게 얘기 안 하셨어요? 가장 저는 뜨거운 사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가 조작 얘기도 없었어요. 들어본 바 없습니다. 전혀 없으셔요. 예. 그러면 서희초, 킬러 문항 또 뭐 얘기하셨나요? 그때 6월 말에 언론에 났던 대학 사무국장 개편 얘기가 있어요. 대학 사무국장 국립대 사무국장. 개편과 관련해서 여사가 얘기를 하셨다. 아니 그때 이제 6월 말에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좀 보도돼서 증인, 그 김승희 학폭에 대해서 여사가 얘기를 했을까? 만약에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영부인은 업무방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증인께서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지금 김승희 학폭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쭉 읊어주셔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계시네요. 국정 개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국정 개입인 겁니다. 뭐 그거는 아니 나중에 일반 법원에서 국민들도 판단할 전화를 해서 문제니까요. 그런 제가 의견들을 전달을 판단하거나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증인께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옵니다. 예. 저에게 집중해 주시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도 한 적은 없고, 그러면 이 사건을 언제쯤 하셨어요? 그 해 국정감사 때 뉴스를 통해서 아셨군요. 그 이렇게 불거지고 그러면은 그 피해 학생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당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죠?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만큼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보도가 초등학교 나고 3학년 아이가 2학년 아이를 피가 나도록 얼굴을 가격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알죠. 그 사안이 생각보다 가볍게 징계가 내려졌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저희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때는 개별 사안은 아니죠.
아니 차관님께서 모든 개별 사안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은 거는 국감에서 지적이 된 이후를 물었어요. 그럼 그때는 아주 뜨거운 사안이었죠. 그래서 그때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경기도 거고. 교육청에서 그래서 감사를 그 했지 사안에 않습니까? 대해서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를 보시고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느끼셨냐고 물었습니다. 느꼈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그렇죠. 큰 사건이다 이렇게 느꼈죠.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의 비서관의 자녀라는 걸 알고 나서는 어떠셨습니까? 어떠냐고 네, 나는 게 차관으로서 뭐, 어떠셨냐고요. 안타까웠죠. 예. 안타까웠다. 어떤 게 안타까웠습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그 좀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 뭐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누가요? 본인이 그 김승희 씨가 예.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은 안 느끼셨어요? 피해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안타까움을 느꼈죠. 초등학교 2학년생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 녹취록에 보니까 한 심의위원이 이런 얘기 하대요. 초등학교 3학년에 이렇게 심한 애가 있다는 걸 알면 세상 사람들이 기겁을 할 것 같은데 심사하셨던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경기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땐 또 의심 안 해보셨어요? 학폭의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또 상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감사를 한 사안이라 저희가 아, 그러면 경기교육청이 어떤 짬짬이가 있건 어떤 비리가 있건 상관없이 거기서 결론 나면 교육부는 그냥 나몰라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교육부 책임 없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상위 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존중을 해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른 대답 하시니까 제가 시간이 끝났는데도 물어보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래서 재조사까지 들어갔는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초등학생 아이가 한 번 치고는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 근데 결과에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다. 김승희 의정비서관이라고 다 알고 있을 상황이었고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떠셨냐고요. 그때 비서관이 즉각 사퇴를 했고 또 자체 감사를 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 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네, 이거 보고 나서 아차하는 생각 들지 않으시던가요? 아차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요. 윤석열 장학금이라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이름을 딴 장학금 사업을 이때 깜짝 방문하셔서 깜짝 발표를 하셨죠. 예, 그리고 나서 주가는 최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작전 세력이 싹 빠지면서 주가가 다 빠져버립니다. 제가 장상윤 증인이 여기에 연루가 됐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뉴스를 보고 내가 했었던 그 일들이 삼부토건의 이 작전 세력들에게는 활용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주가에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러면 그 윤석열 장학금이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GKS 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그때 어쨌든 처음이죠. 우크라이나 지원 처음입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차관도 하셨는데 나머지 저 뒤에 계시는 시국장들은 다 알고 있던데 차관 출신인데도 몰라요? 사회수석까지 하셨다면서요. 제가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됩니까?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기기 유학생 장학금 지원 계획 안을 보시면 거기에 한국어 어학연수 한 사람들까지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그것도 이례적이죠.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때는 그 그럼 우크라이나 뭐 딴 사람이 만들었어요? 지원을 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차관 사인으로 올라가서 장관 사인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네. 예, 우크라이나 그 제가 지원이라는 오늘 틀에서 장상윤 증인에게 받은 인상은 뭐냐면 어떻게든 본인은 빠져나가겠다. 그래서 앞서 김승희 학폭건 관련해서도 이거는 김건희의 국정 개입인 것이지 내가 개입된 것은 아니다. 요것도 분명히 결제 라인에 차관 이름이 다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한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부처가 한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힘 없어지자 다 그냥 꼬리 자르려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제가 책임 도의적인 회피를 생각은 안 할 생각은 드나요?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요? 예. 자, 아까 그 김건희 여사하고 그 전화 통화 한 번 한 이후에도 뭐 간혹씩 얼굴도 보고 뭐 말씀도 나누고 그러셨다고 하셨어요. 청와대 들어가서는 더 자주 하셨을 거고. 아닙니다. 그 차관으로 있을 때는 그 통화가 한 번이었고요. 네. 예. 수석이 돼서는 그렇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관저 보고를 가면 자연스럽게 관저 보고 그러니까 가면 자연스럽게 아니, 여사한테 보고하나요? 아니 보고를 하는 과정에 저 이 뭐 식사나 이런 거 하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럼 같이 앉아서 대통령하고 보고 받으셨나 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다 기억하셔요? 이 윤석열 장학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을 많이 줬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 뉴스도 많이 났었고, 예. 그리고 그것을 차관 때 만드셔서 나중에 사회수석으로 들어가셔서는 실무적으로 또 챙기셨겠죠.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니까. 그건 응당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망정이지. 수석으로 들어가서는 뭐 여러 현안을 챙기니까 좀 더 폭이 넓어요. 그 중에 하나로 이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물어봤어요, 후속 대통령. 조치를 그 하나하나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안 챙기면 그럼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서관 레벨에서 챙길 게 있고 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은 수석 그리고 실장이 챙겨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 챙기긴 챙기지만 그거를 근데 왜 안 챙겼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 라인을 모르겠습니까? 폭이 넓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 어쨌든 이 챙겼다는 사안에 말씀은 대해서 대통령의 큰 관심 사안이고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당연히 1순위로 이걸 챙겨야 됐을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든 여사님이든 그거에 대한 뭐 질문을 받거나 별도로 보고 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예. 참 윤석열 정부는 희한하네요. 한 것도 없고 중요한 거는 보고도 안 받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지시한 이례적으로 이름까지 땄던 장학금인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물어보지도 않고 뭐가 거신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수석이라는 자리가 그 장학금 하나만 챙기는 자리는 아니고요. 모르지 않다고 말씀. 예. 오늘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다르구나 하는 사실에 아주 충격이고요. 나랑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면 같이 말도 하지 말고 같이 있지도 말고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감장 안에서 나왔던 말들이 일단 첫째, 학생들을 완전 바보로 하는구나.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럼 학생들이 거기에 다 우르르 따라갑니까? 교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장관님. 네, 다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묵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목걸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쉬는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다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영향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사회적 갈등이 정치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제일 크거든요. 조사를 해보면. 네,
그래서 나랑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아예 연애도 안 한다는 기사들이 왕왕 올라옵니다. 이게 교육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올바른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특히 우리 아까 우리 학생들은 만 16세에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18세부터 투표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일체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이런 그 비정상적인 것을 돌려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에서도 4.19도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3.1 만세운동도 고등학생들이 했다는 역사 교과서를 저희는 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2025년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정치적 지향점을 뭔가 갖고 있으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 가진 부모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왕왕 생기고 있는데라고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그 SNS 글들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 눈에는요, 그게 어떤 정치적 자유, 중립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혐오의 여섯 문제인 것 같거든요. 혐오와 욕설, 아까 욕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주든 아니면 교사가 아니든 일반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욕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동의합니다. 혐오 행태를 가지고 와서 이러니까 자유를 주면 안 된다. 이거는 마치 옛날에 흑인과 여성들에게 몇 가지 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래서 흑인과 여성들에게 투표권 주면 안 된다.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과도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정치가, 그리고 장관님이 또 우리 국교위원장님이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행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존중하고, 욕하면 안 되고, 욕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오히려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그것처럼 욕설을 하거나 혐오와 증오를 나타내는 교사가 있으면 그건 그것으로 처벌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반중 혐오 시위에 대해서 법으로라도 차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와 정치적 자유를 혼돈되지 않게끔 장관님께서 잘 잡아주셔야 되겠다. 그런 각오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